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hunteho입니다. 자,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 밤새 찬바람이 강해지면서요. 오늘은 어제보다 춥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와 강원도 관광재단이 베트남의 유력 여행사 또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동계 스포츠 상품 개발과 홍보 팸 투어를 실시합니다. 또 각 지자체별로 해외 관광객이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 중인데요. 오늘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농업기술센터가 토양 정밀 검정을 통해서 토양관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도내 이슈 또 기자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 8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법률 전부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는 19개 부처의 장관이 모두 모여서 오는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강원도 내 중소기업들이 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1년 전보다 40% 정도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기간에 자금 사정이 악화돼 1금융권에서 이미 대출을 한도까지 받았거나 또 신용 등급이 낮아져 이 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월 삼척간 동서고속도로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사업성 보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대정부 대응에 본격 착수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연이어 방문해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와 강원도 관광재단에서요. 지난 10일부터 내일까지군요. 1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 베트남의 유력 여행사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이 상품 개발 또 홍보 팸 투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문규 관광 마케팅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팸 투어 그 시행 취지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베트남의 이제 강원도 동계 스포츠 상품을 중점 홍보하고 또 방한 겨울 관광 수요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강원도와 강원도 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와 함께 베트남의 유력 미디어 관계자들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강원도를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동계 스포츠 상품 홍보 또 관광객 수요 확대 등을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일단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제 관광이 좀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계속 늘고 있고요. 또 도에도 양양 공항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베트남이나 대만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강원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도내 동계 스포츠 상품 홍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광객들의 수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이제 겨울 관광객들이 3,213만 명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로 방문을 했고요.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제 겨울 시즌에 스키장 검색이 좀 많이 났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의 특색 있는 것들
도 있지만 이제 스키장이 좀 주가 되다 보니까 네. 스키장, 그다음에 양떼목장, 또 겨울 바다를 볼 수 있는 인피니티 풀 등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또 올해 진행했던 동계 관광 브랜드의 강원 스노우 페스타를 추천을 했는데요.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겨울 눈이나 스키, 그다음에 축제, 한류를 테마한 체험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네. 동계 스키 특화 상품인 펀 스키, 고고 스키 등으로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인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3년 만에 개최되는 시군 겨울 축제가 좀 6개 시군에 7개 축제가 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화천 산천어 축제, 평창 송어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 인제 빙어 축제, 홍천강 꽁꽁 축제, 태백산 눈 축제,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등이 상당히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네. 더불어 한류 촬영지인 동계 상품이죠. BTS 인더스 평창, 또 남이섬들도 꾸준히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강원도 네네네. 정말 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팸투어를 실시했을 때 정말로 이런 곳은 꼭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이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뭐 네네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참 그것을 추리고 동선 짜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그저 기존에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강원도 하면 뭐 남이섬이나 설악산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양양공항으로 입국해서 동해같이 이제 핫플레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채비골 스카이밸리라든지 무릉별 유천지의 액티비티 등도 있고, 특히 웰리스 관광지는 온천 숙소에서 1박을 좀 하게 됐고요. 또 강릉에서 또 BTS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도깨비 촬영지나 또 아르템 뮤지엄, 또 오죽헌의 그 다식 체험이나 한복 체험 등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용평 리조트의 그 바랑산 케이블카가 상당히 인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스키장과 함께 할 수 있고, 목장에서 즐기는 설경에 사진 찍는 것도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류인 BTS 인더숲 촬영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기가 좋아서 기존에 있던 관광지에서 새롭게 핫플레이스 된 부분, 또 한국적인 부분들을 좀 융합해서 동선을 고려한, 또 체류하기 좋은 곳들로 해서 상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출국할 때 이제 서울 쪽에서 가는군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하노이 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일정이 강원도에 있지만 일부는 또 서울에 쇼핑이라든지 또 다른 코스가 있기 때문에 있고요. 네. 또 강원도에서 초청을 하는 펜터는 가급적이면 양양공항으로 들어와서 양양으로 나가는 일정으로 좀 상품이 좀 그때그때 좀 상황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관광하면은 남이섬, 설악산 뭐 이러한 그 큰 카테고리 내에서 좀 크게 이제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신규 관광지, 또 웰리스 체험 프로그램, 또 한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이 관광지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선보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개념을 잡으면 될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원주도 사실 관광하면 좀 거리가 멀었는데 간양 관광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인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추후에 이런 부분도 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 웰리스 체험 프로그램과 한류 관광지를 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그 웰리스 프로그램 장소가 동해 보양온천이라든지 용평 리조트가 이제 웰리스 프로그램 장소고요. 네. 또 강릉에 있는 오죽헌이 한국적인 부분이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이런 다식 체험이라든지 한복 체험 등 한국적인 부분도 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홍보 관련 사항들도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팸투어는 이제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었고요. 뭐 강원도와 재단이 팸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을 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팸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동해시, 강릉시, 평창군 그 팸투어가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에게 상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베트남의 관광 여행사 또 이제 그 방송사 관계자들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베트남만 이제 또 목격을 하는 게 아닐 것이고요. 네, 도화관광재단에서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여러 나라의 좀 관계자들 대상으로 다각도로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짜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떤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강원도에는 이제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전담 여행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강원도와 강원도 관광재단은 10여 개의 외국인들을 좀 관광객 유치를 좀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남아, 미주, 중동, 일본 권역별로 전담 여행사를 선정해서 홍보 마케팅과 또 모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좀 부러워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클록이라든지 아고다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또 MOU 체결해서 FIT 개별 관광객에 대한 모객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체험과 숙박을 할인받고 또 수도권에서 버스나 지역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셔틀이라든지 관광 택시 등을 이용해서 개별 관광객들이 어떤 교통 편의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북 같은 채널을 운영을 해서 홍보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향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홍보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강원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세계 살림 엑스포와 또 강릉 세계 합창대 또 향후 있을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등 많은 그 해외 관광객들이 찾을 메가 이벤트들이 좀 개최될 예정인데요. 도와 관광재단에서는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18개 시군도 협업해서 강원도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살림 엑스포 또 내년에 열리는 청소년 동계올림픽 강릉 세계합창대회 굉장히 큰 대회들인데 네네. 이것이 뭐 어떤 일회성 행사 축제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원 관광산업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초들 계기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네요. 좀 많은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문규 관광 마케팅 실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토양 검정 서비스를 무료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토양 검정을 받으면 농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니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농작물에 맞게 땅을 또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토양 검정을 의뢰하면은 토양 관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이제 하는 것인데, 먼저 이 토양 검정이 어떤 뭐 조사입니까? 뭐 어떤 절차를 받는 건가요? 네, 토양 검정은 농사 짓는 땅의 영양 상태를 검사하는 일인데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의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집니다. 이를 바로잡고 땅의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에 남아있는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농지의 토양을 검사해서 토양 내의 양분 함유량을 기초로 토양에 맞는 퇴비와 비료의 적당한 양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면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듯이 토양도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양분 과잉이나 환경 오염, 또 병해충이 늘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상태에 맞는 적당한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무분별한 비료 남용을 예방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자, 이 토양 검정 그러면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검정을 원하는 농민들이 토양을 떠오면 되는데요. 원주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검정을 거친 후 2주 뒤에 검사 결과가 담긴 처방서를 발부합니다. 작물에 대한 비료 추천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최적의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만큼 한 해에 4,000건에 달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한선영 농업환경분석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퇴비나 비료를 많이 쳐서 영양 성분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으면 토양 검정 후 적정한 비료를 치시면 되는데 토양 검정을 하지 않고 관행대로 퇴비나 비료를 투입하게 되면 과다한 비료 성분으로 농작물의 품질이 저하되어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토양 환경을 해치게 됩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경영비가 투입되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입게 됩니다. 비료 사용 처방사는 해당 농지의 토양 특성,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퇴비와 비료 추천량이 기재되어 한 해 농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비료 사용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검정을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 가면 되는 겁니까? 네, 농지의 토양을 떠오면 되는데요. 이 토양 검정은 토양을 뜨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땅 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에 흙을 떠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토양의 영양 성분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와서 토양 검정의 결과 퇴비나 비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추천됩니다. 토양 시료는 작물의 뿌리가 있는 쪽을 떠오면 됩니다. 지표면의 표토를 1, 2cm 걷어내고 난 후에 15cm 내의 흙을 위아래가 같은 양이 되게 뜨면 되는데요. 과수원의 경우는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어서 3, 40cm 깊이까지 흙을 채취하면 됩니다. 한 필지에서 총 5군데, 사방 4곳과 중앙 한 곳을 떠서 총 5군데에서 뜬 것을 골고루 섞어서 500g 정도를 시료봉투에 담아오면 됩니다. 이 시료봉투를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농지의 토양 특성, 배수 등급과 토양 검정 결과에 맞춘 퇴비와 비료 추천량이 담겨서 한 해의 농사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양 시비 처방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토양 검정 서비스를 해마다 받고 있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마다 받아요. 저희는 옥수수하고 달래요. 해마다 10일 거기에 맞춰서 10일 하고 토양 검증 거쳐가지고 일단 받으면은 토양 검증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면 경연비가 줄고요. 경연비가 왜냐면 거기 작물에 맞춰서 시비를 하니까 그다음에 작물의 맛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시비가 시비법이 되니까 맛도 풍부해지고 우수해지고요. 네, 이 토양 채취를 할 때 잘 하셔야겠네요. 일단은 가운데 한 군데, 또 사방 4곳, 총 5곳, 적당한 깊이의 흙을 또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들 좀 잘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 외에도 또 농민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토양 검정을 신청하면서 이 토양을 제출할 때 본인의 농지 지번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토양 검정 데이터를 관리해서 이전의 토양 검정 추이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토양 검정 주기는 일반 토양의 경우에는 연 1회, 시설 재배지의 경우는 작기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농한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 요즘이 토양 검정을 받기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퇴비나 비료를 사용하기 전인 농한기에 검정을 받고 이 결과를 통해서 적당량의 퇴비나 비료의 사용 계획을 세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중 내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이 바뀔 때마다 검정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토지 검정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토양의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이상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농민들에게 유용한 또 그런 또 정보 또 서비스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또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전철 연장의 어떤
가능성 이것이 가시화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원주 문막역읍의 주민들 문막역 설치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이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막역의 신설 필요성도 주민들이 강조를 했군요. 네, 문막읍 주민들이 여주 원주 복선전철 문막역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철도시설공단이 지난 9일 문막 복지에 관해서 개최한 여주 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술제한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문막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노선 및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여주 교동부터 원주 지정면 간현리를 잇는 22.174km의 여주 원주 복선 전철 노선은 문막읍을 경유하고 있지만 시내와 떨어진 산악지를 터널로 통과, 문막역 건립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문막읍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여주 능서면 등에도 역사를 만들면서 정작 경유지인 문막읍에 역사 계획이 없는 것은 18,500여 명의 문막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문막역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기 개통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사업 목적이라며 노선을 문막역 통과 노선으로 변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주민들의 이러한 그 요청사항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철도시설공단은 좀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죠. 네, 철도시설공단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는 문막역이 생기지 않아 서원주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주는 이미 역사가 3곳이나 있는 데다 문막역을 포함해 계획을 다시 세우려면 기간이 3, 4년 더 걸리는 것은 물론 추진 여부도 보장할 수 없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원주 복선철도는 올해 착공,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 쪽의 사안인데 영월의 한 보조단체 책임자가 친동생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월군 보조단체 총괄 책임자가 친동생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월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출범한 A센터는 2021년 9월 말부터 12월까지 비업체와 영상 콘텐츠 촬영 및 제작과 관련한 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받은 비업체 대표가 친남매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센터는 2021년 9월 30일 620만 원을 비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29일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920만 원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21년 해당 단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26건 중 30%가량이 특정 업체에 발주된 셈입니다. 더욱이 비업체 대표는 2022년에는 A센터의 비상금 코디네이터로 채용돼 월 320만 원의 급여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A센터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배한 것은 물론 재척사유에도 해당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업체의 동종업계 관계자는 A센터장이 비업체 그리고 비업체와 친분이 있는 일부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친동생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비상금 코디네이터로 채용까지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센터장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 A센터장은 동생은 다른 업체의 사업자를 빌려준 것으로 영월군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비상금 코디네이터 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심사위원도 아니었으며 정식 공모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마귀 날짜에 배에 떨어진 것인지 오얏 나무 밑에서 각건을 고쳐 쓴 것인지는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지난 주말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평창에서 있었어요. 이 차량 사고 또 화재로 인해서 이 대학생들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었는데 이 스키를 타러 왔다가 이렇게 또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좀 애도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네, 지난 12일 새벽 1시 23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하동 1교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차체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22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20대로 추정되는 탑승객 5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고려대 소속 스키 동아리 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동계훈련을 위해 해당 스키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려대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에는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의 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우리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사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보낸다.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의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으로 추모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추모를 이어나갔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사망자 모두 본교 학생인 것으로 파악해 경찰에 정확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학생들을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부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좀 부검 결과까지 어떻게 나올지 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네, 2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다비치의 노래죠. 팡파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